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여기로 간 건 처음인데 이게 2시간 37분 동안 오찬을 했다. 이게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뭐 명품백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민생 얘기만 했다. 그리고 사진은 이렇게 딱 창문에서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쫙 찍으면서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둘이 봉합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런 연출 사진을 찍었고 또한 그러한 장면을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진정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꼭 했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뭐죠? 독대. 5분간이라도 딱 독대해가지고 네. 한동훈 위원장 내가 신임하고 다 힘을 실어준다라는 이미지를 줬어야 해요. 왜냐하면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본인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나와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네. 와, 이거 공천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독대함으로써 나는 당신을 되게 싫어. 나 당신 만나줬어. 대통령이 독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거의. 그렇죠. 그러면 힘을 팍 실어주는 건데 그러한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독대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 중요하게 할 얘기가 정말 많잖아. 그렇죠. 안 그래요? 저기 김경률은 어떻게 하고 디올백 사관에 어떻게 하고 공천 문제는 어떻게 하고 내가 5명 챙겨야 되는데 별이 5개거든. 이거 5명 꼭 이 사람은 좀 챙겨주고 막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퍼포먼스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인간적으로는 내가 널 못 믿겠다. 내가 그거 딱 독대 자리 마련해주면 밖에 나가지고 또 사적으로 대통령 얘기했는데 말이야. 대통령이 나한테 이러셨어. 이럴 것 같아서 못 믿겠다. 언론 플레이 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신 것 같은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일시적인 봉합을 통해서 지지층에 안정감을 준 거는 잘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랑 비대위원장 싸우면은 어떻게 출마자들 선거운동을 하며 지지자들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렇죠. 분열되면 선거 못 치르니까 일단 일시적이라도 봉합을 하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봉합이지만 사실은 쌓여있는 게 아직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무능력하지만 기본적인 정치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고 정책 민생에 대해서도 ABC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ABC는 알겠죠. 왜 ABC를 모른다고 생각하냐 하면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하고 민생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힘 실어줄 때 당 사역이 갔거든요. 당 사역이라면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사무총장까지. 이렇게가 움직여야 부처 간에 어떻게 지금 당의 정책이 어떻게 짜여지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어떤 문제를 조율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있고 당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당대표, 원내대표가 힘을 실어갖고 그럼 이쪽에는 누가 나와야 되냐. 대통령하고 비서실장 최소한 수석실의 각 수석들 정도 가능하다면 비서관 정도가 배석한 상태에서 당정 간의 민생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하는 주제들은 부처 간의 갈등을 뛰어넘는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요건 이렇게 해서 반도체 밀어주기로 했으니까 교육부는 이만큼 내놓으시고 산자부 이만큼 내놓으시고 예산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땡. 이래야 민생을 논의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데 걱정입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 이게 민생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를 본인하고 원내대표 아마 갔죠. 그리고 이건섭 비서실장, 대통령 4사람이 앉았잖아요. 무슨 민생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실제로 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 걸 민생 회의라고 생각하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은 난 너무 애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통령 각하 요즘 사과가 5개 15,000원 비싼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네. 그럼 어떻게 하지? 좀 깎으라 그래봐. 이따위 거나 얘기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2시간 37분 동안 민생도 사실은 제대로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긴 한 것 같은데 이미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7일에 네. KBS 대담 형식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로 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명품백 관련된 얘기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과연 대통령이 사과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과는 안 하신다고 했죠. 이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냥 네. 설명 그리고 유감 표명 정도. 네. 그리고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자세하게 국민들께 이해시키는 그러한 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한결에 너무 나빠요. 한결 씨. 왜요? 아니 보도를 하면서 무슨 네. 생방송으로 하면 대통령의 말이 또 구설수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빌미가 잡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생방송 안 한다고 녹화를 대통령을 그렇게 폄하하는 게 맞습니까? 걱정하는 근데 거지. 진짜 그거 아니에요? 근데? 뭐요? 네?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왜 아니 대담을 아니면 하지, 생방송 근데? 하시면 되지. 작가님 왜 대담으로 하실까요? 그러면 그런 대담하면 작가님이 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다 써주시나요, 보통은? 이제 방송 프로세스상? 왜 애꿎은 작가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괴롭히세요. 사전 조율하는 거 아니에요? 대본 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렇죠. 답변도 이런 단어 써서 할까? 저런 단어 써서 할까? 요렇게 문장하면 어떨까?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약간 설 민심 밥상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설 바로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 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사과를 기대했는데 네. 쭉 설명만 해. 그리고 참 덫에 걸린 것 피해자 네.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오히려 더 국민적인 감정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네. 이미 녹화를 뭐 마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이번 대담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녹화를 한 다음에 7일에 방송하는 KBS 대담 형식.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녹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프롬프터를 띄워도 되고 네. 질문 하나씩마다 질문 먼저 읽어주고 답변하면 리허설 해보고 하나씩 맞추면 될 테니까 뭐 하겠죠. 예, 큰 관심 없고요. 네.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네. 그거는 제가 정답을 보고 왔습니다. 미래에 가서 7일에 그래요? 가서 프롬프터를 읽고 왔거든요.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네. 대통령님 이번 질문 좀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에 그 논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사 당국이 벌써 그 최모 목사라는 분 이미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선 아무리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라도 신경 쓰지 말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법자들의 범법 행위들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우리의 중요한 국가적 사명에 있어서 우리 부인도 자 모든 것들을 다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체는 지금 현재 어제부로 아마 오늘인가요? 자택 침입으로 지금 기소가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요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냐면 네. 대북 용공 혐의점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대북 용공 혐의점의 수사에 맞춰서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돼요? 대북 용공 혐의자를 출입시킨 경호실에 딱딱 책임을 묻는다고 했죠. 그날 그 자리에 서 있던 보초를 네. 해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걸 패키지로 해서 경호실의 잘못 용공분자의 출입, 그리고 이자가 북한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고 대남 공작을 어떻게 펼치려고 했는지까지 네. 태영호 의원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가장 촉이 빠른 사람입니다. 네. 예,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무슨 노동당 지시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 수사받고 있고 국정원에서 용공 혐의를 잡고 있다. 이 두 가지 어딘만 결합하면 디올백이 어디 있는지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장을 뜯지 않았고요. 포장을 뜯지 않은 이혜훈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뭐.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진짜 설 밥상에서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가 정말 우려가 되긴 하는데. 제 예측 하나 저도. 네. 사회자가 질문을 할 때 네.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를 전 안 쓸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해서 그리고 명품백 디올 이 단어도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국민들께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관전 포인트. 내기하자. 아, 어떻게 질문할지. 제가 졌습니다. 아유. 질문과 답변. 자, 오늘 자연스러운 여기서 다 좋았습니다. 예견한 질문과 답변. KKH는 언급해서 안 된다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7일 날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8일 날 우리가 공동 포차를 하기 그래요? 때문에 그때 이제 결과가 발표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관계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딥 커플링이다 이런 분석을 하면서 조사 결과를 좀 보도를 했는데 한국갤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1%인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는 52%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높은 평가는 또 당 지지율과는 연결이 안 되고 네. 혼자서만 이렇게 뜨고 있는 요거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더 참고하시기 너무 바랍니다. 무성의하게 했어. 왜요?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서울경제예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3일부터 사흘 동안.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3.1입니다. 않고요. 어느 언론사가 누구에게 의뢰를 해서 네. 조사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고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 홈페이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중요한 정보는 해당 날짜, 의뢰 기간, 네. 그다음에 조사 기간, 오차범위까지 얘기하는 오차범위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최근에 기준이 바뀌었다면 MBC 때문에 방심위가 바꾼 거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을 제가 빼놓지 않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답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특검법에 거부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나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거니까요.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도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숙이잖아요. 네. 그거를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김건희 여사는 좋아하겠지만 그냥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 다른 거 없네? 라고 주저앉을 포인트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현재 구도에서 민주당이 차지해야 될 몫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그림을 만들고 보여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긴장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미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 조사를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약간의 좀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은 광주 전라도에서 42%가 한동훈 잘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 그리고 네. 민주당 지지자 중에 23%가 한동훈 잘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진보층에서도 32%가 한동훈 잘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윤석열 대통령 미워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드는 모습 보여주니까 네. 그냥 카타르시스를 대리 만족하지 않았느냐. 네. 보수층이 궁금하네요. 보수층은요. 네. 78%가 오. 잘한다라고. 네, 압도적이네요. 했죠. 보수층 같은 경우는. 17%는 못한다고 했고. 네. 근데 보수층이야 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비대위원장이니까 네. 당연히 뭐 못한다고 하긴 어렵죠. 근데 어쨌든 요 세부 내역을 보면은 약간 좀 재미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총선 이 결과로만 놓고 보면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간판으로 치르면 안 되겠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판으로 치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한성열 아니고 한동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오늘 준비된 음식 너무 맛있어요. 지금 다들 드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정신없어. 근데 저는 이 가리비장이 맛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골뱅이장이라 이런 거 먹었잖아요. 맛있어요. 통영해인 여기가 염도 조절을 잘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크게 짜지 않게 해서 맞아. 짜지 않은 게 미덕입니다. 정말. 굴비는 정말 맛있습니다. 굴비는 제가 다 먹었어요, 그냥. 머리만 남겨놓고. 저도 굴비 다 먹었어요. 굴비는 정말 사드실 만한 것 같아요. 장어구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리도 간편하고. 그렇구나. 아, 그 점이 진짜 이게 핵심 구운 게 장점. 아니지, 지금? 네, 핵심 아, 그건 장점이. 놀랍네. 근데 워낙 굴비가 인상적으로 맛있어가지고 네. 같이 먹으니까 장어가 조금 덜 맛있게 느껴지는데 그래놓고 장어 다 드셨잖아요. 설 명절을 앞두고 통영 프리미엄 선물 세트 9종 영광 굴비 세트 1kg 열미 통영 명품 멸치 선물 세트인데요. 네이버 쇼핑에서 통영 해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손준성 검사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손준성 검사가 이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바로 밑에 있던 이제 조직에서 벌어진 고발 사주인데 사실상 이게 인정이 된 판결이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석고대죄해라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야당과 짜고 협잡해서 선거판을 힘든 말 그대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네. 재판부는 그것이 성공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해당 판결은 동년도 8월에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 사건의 내용 중에 최강욱 의원이 등장을 하고 근데 이 고소장 내용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손준성 검사가 김웅 검사에게 건넸던 그 파일에 나오는 대로 네. 그 최강욱이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하여 뭐 해서 가로 열고 조회수 40만 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때 40만 회였고 그 뒤로 80만 회가 됐거든요. 네. 8월에 기소 고발장을 작성하면서도 4월에 손준성 검사가 건넸던 그 내용대로 40만 회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루어진 겁니다. 이 범죄는. 네.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고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하나만 더 일단 먼저 하고 나머지는 좀 이따 하면요. 손준성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원래는 대검 범죄정보정책관실로 네.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우병우, 윤석열 등 특수부 라인들이 거쳐가는 주요 통로고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네.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의 비위 같은 내용들에 대한 수사를 사전 인지해서 인지 수사를 하는 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있을 당시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로는 최은순 씨의 장모 변호 문건 네. 대검에서 작성했던 것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했던 것도 이 팀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고발장 작성까지를 놓고 본다면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따위 일을 꾸몄을 가능성이 있겠냐. 네. 이거 매우 심각한 범죄 차원에서 다뤄야 되고요. 네. 한겨레 신문 인용해서 딱 한마디만 더 하면 이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과 한동훈 검사가 모였던 카톡방에서 네. 한동훈 검사가 60개 파일을 30개씩 두 번에 걸쳐서 올리는데 대용량 파일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사진으로 유추되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고발장이 김웅에게 검사에게 전달된 과정들을 보면 이 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하게 해명해야 될 내용이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추정할 수도 없어요. 네. 라고 김웅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죠. 핵심 핵심 키는 김웅 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기억이 나질 않는데. 여길 통해서 갔는데 기억이 나질 안 나시니까. 않아요. 근데 그분이 기억하는 것은 네. 기억이 안 나야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때도 막 선택적인 기억 상실이다 이런 얘기가 막 있었던 것 기억이 같은데. 안 나요. 막 이러는데 네. 알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파 쪽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하는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당신 밑에서 캠프에서 활동하던 의원들이 또한 실무자들이 돈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의원들한테 돈을 나눠줬어. 그런데 당시 후보자인 송영길 당시 후보자한테 보고를 안 했겠어? 그게 말이 돼?
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그럼 손준성 검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냥 내가 진짜 정권 교체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알아서 내가 이 고발장 내 써줘야지. 네. 이랬을까요? 상당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너무나 짙게 있을 수밖에 그쵸. 없죠. 네.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윤관석 의원 오늘 뭐 징역 2년인가? 네.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송영길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강내고하고 누구야? 이정근 뭐 그 전 사무부총장하고 내가 다 모의를 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내가 돈을 나눠줄 사람 명단도 내가 짜고 뭐 몇 명 의원들 같이 모여가지고 돈 나눠주고 이랬을까? 좋아요. 그냥 자신들이 먼저 기획을 했더라도 네. 사후에라도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손준성 검사는 억울하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하지만 이게 윗선의 지시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죠. 세상 깨끗한 척하면서 정치가 무슨 더러운 것이냐고 물었던 김웅 검사. 네. 검찰로부터 무혐의라는 과분한 처분을 받고 지금 그 의원직까지 내려놓고 뭐 조신하게 구는데 결국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손준성은 줬다는데 범죄고 받은 김웅은 범죄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일단 지적을 하겠고요. 네.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손준성을 2번에 걸쳐서 승진을 시켜서 그러게요. 검사장까지 올려붙였습니다. 수사 중인 사람을 그렇게 승진을 그렇죠. 시켜도 되는 건가요? 그런 과정에서 지검장까지 올라갔고 네. 그 중간에 대검의 감찰도 있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네. 승진시켜준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했는데 자, 한동훈 검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국회의원들 기소당해서 유죄받으면 월급 토하라고 했잖아요. 네. 한동훈 검사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 본인 생각대로면 본인이 승진시켜준 손준성 지검장 지금 1심 유죄 나왔는데 내일부터 월급 받아도 되는지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보면 할 말이 없으실 것 같다는 좀 이거 생각이. 쇼츠를 만들어가지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좀 보내줘가지고 좀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공천에 유리하지 않을까. 아. 압수색. 그러면 아니, 100%. 좋아요. 야.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이렇게 뭔가 의도를 너무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공천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네. 이런다고 누가 공천을 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거 맞는 것 같아.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자꾸 제가 물타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로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을 비판을 하고 논리의 모순을 좀 얘기하는 건데 네. 그렇게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전 뭐 당협위원장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에서 공헌을 세우지 않았다면 왜 갑작스럽게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부총장을 시켰겠냐고. 네.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네. 손준성이 그렇게 대선에서 공헌을 세웠으니까 네. 검사장 승진시켜주고 이런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역지사지 해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좀 다 우기지 인정하고. 말고 좀 네. 인정하고 그냥 가자. 잘못했다고 마지막으로 하세요. 우려 하나만 전하면 네. 1심일 뿐이잖아요.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를 상대로 했던 소송에서도 한동훈 검사,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네. 변호사를 카톡으로 해고하고 바꾸면서 1심에서 이겼던 걸 2심에서 졌잖아요. 공수처장 지금 또 마침 바뀔 시기입니다. 한 명을 여당 의원 추천해놓고 여당 쪽에 가까운 사람 다른 한 명을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고 그건을 했던 판사를 지금 임명하겠다고 지금 김태규 정부 측이 후보자가요? 난리를 치고 네. 있는데 네. 만약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면 공수처가 2심 재판을 해태해서 손준성 검사를 무죄로 풀어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지금 엄청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똑같이? 우리는 뭐 항소하지 않겠다고만 한 거랑 비슷한 거 같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야 진짜 이 나라가. 그러게요. 네? 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들과 정권을 담당하고 대통령 바뀔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률적인 시스템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재명 무시한 대표님이 이런 사태를 놓고 이제 검찰 독재라고 칭한 건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 이해를 못하셔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김성애 소장이 얘기한 것만 보세요. 또 제가 한 것만 보면 또 지난번에 쟤는 장 소장님이 한 약간 요거 고쳤으면 좋겠다 그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얄밉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알겠습니다.